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CEF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EF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CEF는 폐쇄형 펀드라는 뜻으로 펀드에 직접 자금을 추가하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출시될 때 일정 수량의 주식만을 발행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펀드에 직접 자금을 추가하거나 인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따라 운용사는 투자자들의 환매 우려 없이 더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장 쉽게 생각해보자면 CEF는 ETF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CEF는 기술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로 BST와 EOS는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STK는 분기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CEF 모두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옵션 거래를 하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기술 섹터의 50% 이상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CEF별 상위 구성 종목을 보면 현재 미국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브로드컴과 메타가 상위에 위치해 있고 EOS는 아마존과 알파벳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STK는 브로드컴과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구성 종목별 비중 분산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배당 지급 내역을 보면 BST는 배당금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EOS는 변동이 꽤 있는 편이며 STK는 매번 일정하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BST와 STK의 경우 연말에 특별 배당금을 지급한 이력이 꽤 있습니다. 특히 STK는 최근 들어 거의 매년 특별 배당을 지급해 주었고 이번 특별 배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해당 CEF들의 특별 배당을 제외한 정기 배당 기준 연간 배당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종목 모두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면서 5% 이상의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배당 매력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ST와 EOS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STK는 매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 특별 배당도 더해 계산하면 STK의 연간 배당률은 15%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연간 총수수료는 모두 1% 초반대로 기타 ETF들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지만 CEF 중에서는 나름 저렴한 편인 것 같고 세 종목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CEF는 펀드 매니저가 직접 관여하는 액티브 ETF라고 볼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편이며 운용사 또는 상품별로 특색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량은 아쉽게도 좀 적은 편입니다. 운영 규모는 세 종목 모두 하나 약 1조 원 내외이지만 CEF 특성상 운영 규모는 따로 유상증자 등이 아니라면 커지기 힘들다 보니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배당 재투자를 가정한 과거 10년 총수익률을 살펴보면 STK가 가장 훌륭한 성과를 냈고 그 다음은 BST, EOS, VO 순서입니다. 우선 세 CEF 모두 S&P 500을 앞서는 성과를 냈으며 연평균 수익률로 비교해보면 STK와 BST가 확실히 높고 EOS와 VO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최대 하락률은 VO가 마이너스 24% 정도로 가장 안정적이었고 BST가 마이너스 45% 정도로 가장 하락률이 컸습니다. 해당 수치를 봤을 때는 확실히 총수익률도 우수하고 최대 하락률도 나름 안정적인 STK가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나스닥 100 ETF인 QQQ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QQQ의 성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최대 하락률은 마이너스 32% 정도로 EOS, STK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1년, 3년, 5년 총수익률을 비교해보면 EOS와 STK는 VO, QQQ와 얼추 비슷한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지만 BT는 모든 구간에서 굉장히 저조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기에 냉정하게 본다면 BST는 연간 배당률 8%에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메리트가 매우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BST는 STK와 VO를 크게 앞설 정도로 성과가 정말 뛰어났던 적이 있었지만 최근 성과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전체 성과도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투자자가 아니라면 현재 시점에서 BST는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 BST와 EOS는 배당률이 꽤나 높고 월 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배당 매력이 뛰어나지만 PT는 최근 성과가 굉장히 부진하기에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고 EOS는 오히려 최근 1년 성과가 매우 뛰어나기에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STK는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분기 배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배당 매력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연말에 든든한 특별 배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VO를 상회하는 성과를 냈으며 QQQ에 비해서는 소폭 하회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CEF에 투자할 때는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BST의 경우 현재 주가가 5.71% 더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52주 평균적으로는 3.74% 저평가되어 거래됐기에 현재 수치는 2%가량 더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EOS는 1.79% 더 고평가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52주 평균적으로 3.5% 저평가되어 거래됐기에 현재 수치는 5%가량 더 비싼 편입니다. 세 번째로 STK는 0.79% 더 고평가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52주 평균적으로 2.43% 고평가되어 거래됐기에 현재 수치는 1.5%가량 더 저렴한 편입니다. 따라서 평균적인 괴리율로 따진다면 BST와 STK가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합리적이고 EOS는 과거 평균보다 더 비싸게 매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CEF는 보통 월배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배당률도 5% 이상인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은퇴 이후 생활자금이나 평소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배당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접해볼 만한 종목들이죠. 개인적으로도 주식, 배당 측면뿐만 아니라 채권 또는 섹터별 투자에 특화된 CEF들도 많아 자산 배분 차원에서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가 매우 저조한 종목들도 많고 오늘 알아본 BST처럼 성과가 꺾이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에 꾸준히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과거 성과가 저조한 종목은 처음부터 걸러내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시킹알파에 나와 있는 BST에 대한 분석 글 제목들을 보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도 있지만 그만큼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CEF에 투자하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더라도 VO만큼의 성과는 내줘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성과가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성과가 매우 저조한 BST는 피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성과가 가장 뛰어나고 개인적으로 구성 종목도 저의 투자 스타일과 잘 맞다고 생각하는 STK를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OS 역시 성과가 준수하고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기에 꽤나 무난한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CEF들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종목별 구성 종목과 수익률 등을 통해 간략히 기본 분석과 지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CEF라는 종목들이 우리말로는 폐쇄형 펀드라고 불리기에 어감이 좋지 않지만 사실 배당 투자를 한다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ETF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분석과 지표 분석들을 진행해봐야 하고 CEF의 경우 순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도 확인해봐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